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만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통은 누구나 한 번은 겪는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두통이 낫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생활하는데 불편감도 많고요. 두통 자체가 특정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통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만성 두통입니다. 사실 두통 한두 번 안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흔한 증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질병의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두통이 정확히 어떤 증상인지부터 질문을 좀 드릴까요? 네, 두통이라는 것은 머리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을 총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통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원인 질환이 있는 2차성 두통과 원인 질환이 없는 1차성 두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긴장형 두통, 편두통, 군발성 두통이 있고요. 두통의 원인이 뭔지 모른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도 실제 두통의 원인을 심리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성 두통은 뇌에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뇌종양, 그다음 뇌수두증, 뇌염증 같은 뇌질환이나 안과질환 중에 녹내장 또는 굴절장애,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 축농증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있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하고 원인이 없는 두통을 1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두통은 1차성 두통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1차성, 2차성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종류에 상관없이 어쨌거나 머리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는 걸 다 그러면 두통이라고 총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머리에 느껴지는 통증을 두통이라고 하고요. 두통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머리뿐만 아니라 안면, 턱, 치아, 목의 윗부분 정도까지 통증도 다 두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네. 그 양상은 뭐 지끈지끈거리는 분도 있고 욱신욱신한 분도 있고 뭐 바늘로 쿡쿡 찌른다고 하는 분도 있고 쪼인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양상에는 개인차가 좀 있군요. 네. 근데 이제 1차성 두통보다는 2차성 두통이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두통의 강도가 2차성 두통이 더 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차성 두통이 더 무서운 질환일 수는 있습니다. 네. 특히 예를 들면 뇌출혈이나 뇌종양이나 뇌염증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두통은 두통의 강도보다는 질환의 중증도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두통의 강도는 1차성 두통 중에 이 편두통이나 군발성 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응급실도 많이 찾고 외래도 찾고 약도 많이 복용하게 되는 거라서 두통의 강도만 봤을 때는 1차성 두통 중에 몇몇 두통이 더 강도가 2차성 두통보다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두통을 유발하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이 어느 부위에서 얼만큼 눌리냐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랑 양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가장 흔한 두통이 긴장형 두통 또는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목, 어깨가 문제가 되어서 뒤통수 부분이 통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바늘로 쿡쿡쿡 찌른다거나 아니면 뭐가 꽉 조여서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난다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런 긴장형 두통들은 목에서 올라오는 경추신경, 목신경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뇌에 있는 12가지 신경 중에 5번째 신경인 3차 신경이 있습니다. 그 3차 신경은 보통 귀 뒤에서 나와서 관자놀이나 눈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부위에서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통증이 관자놀이나 안구, 이마 쪽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두통들은 혈관이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욱신하는 두통 양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목에서 올라오는 신경 압박보다 훨씬 극심한 통증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편두통이 좀 두통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편두통이 생기는 원인이 밝혀져 있습니까?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교과서에 실린 학설로 보면 일단 뇌혈관과 뇌혈관이라는 것은 이 두피 측두부나 이 안구 주변에 있는 뇌혈관과 그 주변을 지나는 신경 사이의 영향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혈관 자체의 문제도 있고 신경과 혈관 사이의 염증성 변화 때문에 혈관 주변으로 염증 물질이 나오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장 질환도 장이 잘라질 때는 통증이 덜하지만 장이 팽창될 때 통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편두통도 약간 이런 혈관성 계통의 두통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때 극심한 박동성 통증이 느껴지는 게 편두통의 발생 기전이고 기타 다른 두통이랑 조금 기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뇌혈관하고 일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실 일반 두통보다 편두통이 나타나면 이게 훨씬 위험하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겁니까? 편두통 환자분들도 MRI를 찍어보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편두통이 심할 때 MRI 말고 MRA라는 뇌혈관 촬영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이 혈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 미국 두통학회에서 편두통과 혈관 질환에 대해서 중요한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한 2만여 명의 45세 이상 여성에서 추적 관찰을 했더니 편두통은 뇌경색의 가장 위험한 인자일 수 있다. 이는 당뇨나 고혈압보다도 더 강한 위험 인자로 확인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두통을 또 경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두통을 경험한 거죠? 실제 80% 이상의 인구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두 번 이상은 극심한 두통을 경험하고요. 근데 성인의 한 20% 정도는 그 빈도가 너무 작고 아주 자주 두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을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을 보면 유병률 5위 안에 둘 다 든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렇게 흔한 질병이고 증상이기 때문에 좀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하지만 이거는 병원을 가야 하는 질병인 거죠. 예, 진통제를 먹고 두통이 좋아진다면 실제로 염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1주, 2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만성화되면 그리고 통증의 강도가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두통이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야 되고 진통제를 일시적으로 복용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만성적으로 먹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만성과 급성으로 나뉘는 건데 네. 만성으로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만성 두통의 기준은 한 달에 한 15회 이상,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 이상 네. 두통이 있으면서 3개월 이상 지속되고요. 그리고 두통의 원인 질환이 밝혀지지 않은 일차성 두통을 만성 두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2차성 두통이 원인이 있는 경우를 네.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꽤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2차성 두통은 실제 두통 환자의 한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98, 9%는 1차성 두통이고요. 네. 하지만 2차성 두통이 더 무서운 질환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뇌출혈이나 뇌종양, 그다음 뇌수두증, 뇌염증 같은 뇌질환도 있고요. 그리고 급성 녹내장애나 안구굴절장애 같은 안과적 문제나 턱관절장애, 부비동염, 혈관염, 호르몬 문제 등의 내과적 문제도 2차성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시간을 다투고 시급한 거는 뇌출혈이나 뇌수두증 같은 뇌질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 질환과 연관돼서 두통이 네. 나타나는 네. 건 시급한 문제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알려주신 건 2차성 두통의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1차성 두통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 경우는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원인들이 많은 겁니까? 보통 두통 환자분들이 네네. 병원을 가서 MRI를 찍고 CT 검사를 하고 듣게 되는 제일 흔한 말이 네네.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그렇죠. 라는 게 대부분인데요. 네네. 가장 기저에 깔린 제일 흔한 원인으로는 이 목과 어깨 근육이나 인대 경직인데요. 그게
보통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이나 이런 걸로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성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 정말 일상화되면서 경추 쪽 부위에 좀 이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추성 두통 환자가 또 느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의 연관성도 좀 깊겠죠? 우리가 모니터를 볼 때도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게 좋은데요. 네.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많이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할 때도 고개를 네네. 숙이거나 옆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자세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목도 우리 뭐 일자목이니 거북이목이니 이런 것처럼 정상적인 각도가 변형이 되는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는데요. 그런 자세가 또 2차적으로 과도하게 목이나 어깨 근육 경직을 유발시키고요. 네. 그런 게 긴장형 두통, 경추성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기타 다른 혈관성 두통까지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나왔던 이 편두통은 편두통 때문에 검사를 받으면 이게 뭐 특별한 이상이 밝혀집니까? 아니면 밝혀지는 바가 없습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원인을 검사를 해도 이상이 네.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검사를 할 때 MRI라고 네. 뇌 자체를 보는 검사를 했을 때는 네. 원인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아, 통증이 심할 때 뇌혈관 검사를 해보면 혈관이 일부분이 좁아지는 증상이 잘 보이는 게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증이 심할 때 뇌혈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뇌혈관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편두통이 위험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긴장형 두통이나 다른 기타 두통과 좀 다른 진행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은 두통이 이제 생겼을 때 병원을 가면 스트레스성이에요.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렇게 많이들 들으시는데 정말로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을 경험하는 거면 이게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급성으로 오셨던 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몸이 회복을 하면 네네. 두통이 대부분 없어지는데요. 어, 근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비단 육체적 스트레스 말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포함이 됩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이 두통이 만성화되는 경우에는 같이 계속 악순환을 겪으면서 반복이 네네. 되고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두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어지럼증이나 구토가 만약에 동반된다면 이거는 훨씬 좀 위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 네, 두통 환자분들 중에 되게 이게 심각한 질병일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증상 중에 두통과 동반된 구토 증상, 네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생기면서 구토가 동반이 된다. 이런 경우는 뇌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실제로 뇌 종양이나 뇌출혈이나 뇌염증이나 이런 뇌질환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두통보다는 훨씬 빈도가 높아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통이 오면서 시야 장애가 생긴다거나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팔다리에 감각이 이상하거나 힘이 좀 빠지거나 그런 증상이 생긴다면 단순한 두통이 아니구나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통으로 병원을 가면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진통제 말고 더 있나요? 처음에 약을 처방해 드려보는데 약을 먹어도 계속 두통이 네. 진행이 되는 경우에 더 강한 약을 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성분의 약을 주거나 이렇게 네네. 하게 되고 이 병원에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병원을 옮길 때마다 약이 안 듣는다 그러면 약을 자꾸 바꿔주게 되는데요. 그렇죠.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1년, 2년, 5년이 넘게까지 계속 약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약들이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고요. 항경련제, 신경안정제, 어떤 분들은 항우울제까지도 이렇게 계속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1차성 두통도 원인이 되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MRI나 MRA에서 안 보여서 못 찾는 거지 증상이나 이런 임상 경험으로 보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치료를 해준다면 만성으로 가는 두통에서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 안면 주름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안면에 생기는 편두통이 좋아진다라는 보고가 되고 나서 성형외과에서 편두통 수술 마이그레인 서저리 클리닉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네. 실제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편두통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게 보통 이 안구 쪽에 있는 신경이나 관자놀이 쪽에 있는 신경과 혈관 또는 신경이 압박되는 부위를 내시경을 네. 보면서 이렇게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그런 그 미용 시술을 하다 보니까 두통이 좋아져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보통 스테로이드나 마취, 주사 치료 또는 보톡스 치료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굳이 수술적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신경 압박이 있는 부위를 좀 치료를 해주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치료법들 조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대안책들이 진통제 말고 더 있는지 예.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신경 차단술이라고 신경에 스테로이드나 마취약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신경이 주변에 있는 인대나 근막이 경직이 돼서 오는 거라면 그런 인대나 근막을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프롤로 주사 치료라는 방법도 있고 이 두 가지는 주사로 하는 방법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신경 압박에 있는 부위를 엑스레이나 아니면 초음파로 보면서 주사 바늘을 넣어서 신경이 주변하고 유착이 있는 부위에 거기를 자극을 해줘가지고 네. 유착을 좀 풀어주면서 신경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핌스 치료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두피 자체의 신경은 보이지만 편두통을 일으키는 신경 중에 코 안에 저평국의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목 안에 성상신경이라는 건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내시경이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 치료나 핌스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겉에 느껴지는 신경이랑 안쪽에 있는 신경이랑 같이 다 주사 치료해보고 효과 있으면 그 다음 단계 핌스 치료, 그 다음 단계 내시경으로 하는 뭐 시술, 수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만성 두통 환자들이 그렇게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떤 생활 가이드를 또 유지하고 지켜가는 게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지고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자체가 만성 두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조미료나 가공육, 치즈, 피클, 맥주, 와인, 초콜릿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 두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두통 치료법에 있어서 진통제밖에 몰랐던 분들 오늘 다양한 또 치료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렸으니까요. 본인의 건강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 문을 두드려서 꼭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오민철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